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잉빙입니다.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저녁에 매우 더웠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시즌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낮에는 조금 더운 편이죠. 그래도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만년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의 만년필을 가진 제품이 오로라에서 출시를 해서 그 만년필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만년필 파커 45 제품입니다. 파커 45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파커 51과 함께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 중에 하나죠.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미 후드닙을 가지고 있는 만년필입니다. 파커 45.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 중에 이런 세미 후드 타입의 닙을 가진 만년필 또 몽블랑 32 제품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파커 45 같은 경우는 스틸 립이고 이 몽블랑 32 제품 같은 경우는 14K 금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파커 45는 컨버터 타입, 몽블랑 32는 보급형으로 출시했던 제품이지만 이 노브를 돌려서 잉크를 충전하는 플런저 타입 혹은 피스톤 필러 방식의 만년필입니다. 이런 디자인의 만년필을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외관적인 디자인 뿐만이 아니고 그 닙 디자인, 후드 닙 혹은 세미 후드 닙 타입의 만년필을 좋아하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만년필은 짜잔 보이시죠? 오로라에서 출시한 듀오카트라는 만년필입니다. 이 듀오카트라는 만년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947년에 오로라에서 지금 현재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오로라 88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로라 88이 가지고 있던 최초의 닙 디자인이 후드 닙 타입이었는데 파커 51 그리고 오로라 88 오로라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렇게 숫자의 이름을 붙인 것이 오로라 88이 처음이었어요. 아무래도 파커 51을 약간 의식한 그런 네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구성을 보시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잉크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카드 그리고 만년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일단 잉크는 오로라 잉크고요. 그 다음에 보증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다리던 바로 만년필 본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듀오카트 모델입니다. 상당히 심플합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거의 파커 51을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캡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캡, 그 다음에 고급 레진으로 마감이 된 배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중결림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보여지진 않는데 캡 하단부에 보면 여기에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결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캡을 제거를 하면 중결림이 좀 보여집니다.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캡을 체결하는 방식도 푸시업 타입으로 체결을 할 수 있고요. 캡 상단도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배럴 하단에도 특별한 무늬는 없습니다. 한 가지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클립이 조금 짧아요. 클립이 좀 짧은데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이렇게 클립이 좀 짧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도 지금 보시면 파커 45와 전체적인 길이도 비슷하고 두께 같은 경우는 오로라 듀오카트 모델이 아주 살짝 두껍습니다. 무게감은 파커 45와 비교하면 듀오카트 모델이 조금 더 무거운 편입니다. 이게 무거운 편이 캡을 제거했을 경우에 무게감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캡의 무게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필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캡을 포스팅 할 경우는
무게중심이 살짝 뒤로 쏠리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제가 소개를 생략할 뻔했네요. 립 디자인입니다. 세미 후디드 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익스테리어 부분은 파커 52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인데, 오로라 88이 1947년 처음 나왔을 때도 이러한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듀오 카트라는 명칭이 붙였냐면, 오로라 88이 1947년에 나오고 1960년도에 오로라에서 카트리지를 듀얼 타입으로 낄 수 있는 모델을 오로라 88의 디자인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로라 듀오 카트라는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보시는 오로라 듀오 카트 모델은 오로라 88의 디자인을 계승한 1960년도에 나온 듀오 카트 모델에 대한 복각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듀오 카트 모델은 한정판으로 출시를 했고요. 색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블랙 색상 그리고 버건디 색상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재고를 아마 찾기가 힘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버건디 색상을 선택을 했었다가 이게 좀 너무 튀는 것 같다. 왜냐면 버건디의 캡 색상은 이제 금장이거든요. 그런 경우 조금 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바꿨습니다. 블랙 레진에 실버 도금이 된 캡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떠세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심플하게 보이시죠? 디자인은 정말 참 마음에 듭니다. 단지 이 듀오 카트 모델이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이 립 품질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립을 보시면 지금 립과 피드가 보이시죠? 처음에 이 립과 피드가 분리된 상태에 출시됐던 모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출시하고 잠시 판매를 중단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달에 다시 한번 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품질 문제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립과 피드의 정렬, 지금 제가 구매를 한 모델 같은 경우도 립과 피드의 정렬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필기감에 영향을 줄지는 저도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 한번 CP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듀오 카트 모델 같은 경우는 따로 립 사이즈는 EF나 F 립을 선택을 할 수 없고 M 사이즈의 립만 나왔는데, 제가 구매하기 전에 먼저 구매하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니 확실히 오로라 같은 경우는 세필에 가깝다 보니 M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유럽산 만년필의 F립 정도에 해당하는 굵기다 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소감을 들어서 구매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듭니다. 무게감도 상당히 좋고 두께감도 너무 괜찮습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버건디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현재 좀 있는데, 이왕 선택을 한 거 그냥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잉크를 한번 충전을 해서 한번 CP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 제가 CP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잉크는 펠리칸의 에델슈타인 아벤추린 색상입니다. 일단은 짙은 녹색에 가까운 색상인데, 일반적으로 펠리칸 같은 경우는 뭐 4001 제품이 워낙 유명한데, 이 에델슈타인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고가에 해당하는 잉크거든요. 그래서 색상이 되게 다채롭게 있는데 재고 구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델슈타인 제품 같은 경우도 일부 색상은 재고가 없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아벤추린 색상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한번 잉크를 충전을 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분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컨버터, 분공되어 있던 컨버터를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터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일반 나사 타입의 컨버터입니다. 오로라 제품이고요. 잉크 양도 그냥 평균적인, 많은 이제 대형 컨버터는 아니니까 뭐 잉크 양도 평범하게 충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결을 한번 하고요. 에델슈타인 아벤추린 색상을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색상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병목샷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색상이거든요.
색상 보이시죠? 색상이 짙은 녹색에 가까운 색상입니다. 한번 잉크를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를 위해서 소량만 충전을 해 볼게요. CP를 위해서 소량만 충전을 했습니다. 자, 이제 CP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CP를 하기 전에 조금 떨립니다. 왜냐면 일단 앰립이 어느 정도 굵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이 만년필 같은 경우도 피드와 닙의 정렬이 살짝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진짜 앰립인데도 앰립 치고는 진짜 새 필이네요. 보이시죠? 앰립 치고는 엄청 새 필입니다. 어떻게 이걸 앰립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정도면 원래 일본산은 둘째 치고 유럽산 만년필 F닙 정도가 되는 수준인데 상당히 새 필입니다. 이 에델슈타인 잉크 자체가 조금 묽은 편이에요. 그래서 잉크의 흐름이 좀 풍부한 편에 속하는 잉크라서 조금은 더 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흐름이 좀 박한 펠리칸 4001 로얄 블루를 잉크를 담으면 이거보다는 조금은 더 새 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보면 무게중심이 살짝 아쉽거든요. 한번 캡을 뒤에 포스팅을 하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확실히 캡을 좀 포스팅을 하면 무게중심이 확실히 뒤로 확 쏠리는 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캡을 포스팅 안 하고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필기하기는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시면 캡을 이렇게 씌웠을 때가 확실히 더 예쁘긴 예쁩니다. 일단 잉크의 흐름이 살짝 아쉬운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흐름이 박한 잉크를 한번 넣어볼 걸 그랬어요. 확실히 잉크가 묽습니다. 우려했던 거와 달리 지금 잘 나옵니다. 좀 살짝 끊겼는데 잘 나옵니다. 필기감이 근데 아까 제가 사각사각 하다고 했던 부분처럼 이 오로라 특유의 필감이 사각사각한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스틸립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버터 필감? 부드럽습니다. 되게 오히려 저는 사각사각한 필기감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사각사각한 필기감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필기감이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구매한 이 듀오카트 모델에 한해서만 그런 느낌인 건지 다른 제품도 그런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굵기 비교를 위해서 제가 이 몽블랑 32 제품을 한번 CP를 다시 해볼게요. 몽블랑 32에는 현재 몽블랑 로얄 블루 잉크가 들어있고, 이 몽블랑 32 제품 같은 경우에 닙 사이즈는 F닙입니다. 한번 보시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차이가 살짝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잉크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기감이 몽블랑 32가 14K 금립인데 필기감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금 오로라 듀오 카트 스틸립임에도 불구하고 몽블랑 32 제품과 필기감이 상당히 비슷하네요. 14K 골드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필기감이 비슷합니다. 이 몽블랑 32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서 많이 길들이기가 끝난 제품이다 보니까 정말 부드럽거든요. 근데 듀오 카트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까 초반에 살짝 보셨겠지만 살짝 끊김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첫 발에서 약간 헛발질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길들이기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들이기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가 제가 워낙 좋아하는 타입의 디자인이라서 어떻게 길을 들여야 될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뭐 만년필 같은 경우도 필기구니까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이냐 디자인이 아니냐 이런 부분 역시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첫 발에서는 약간의 헛발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헛발질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려했던 것처럼 닙에서의 품질 문제가 이렇게 필기감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헛발질 같은 경우는 이제 길들이기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은 오로라 특유의 스틸립의 사각사각한 느낌은 거의 없다. 거의 너무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그 부분이 오히려 조금 저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이 디자인으로서 어떻게 그 부분을 커버할지는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이 지금 블랙 레진 마감이 되어 있는 가격은 리테일가로 한 13만원 정도 하고요. 오히려 버건디 제품 같은 경우가 현재 15만원 정도 하는데, 아마 인터넷에서 보면은 재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은 구매를 서두르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만년필 오로라 듀오 카트 만년필이었습니다. 한정판으로 출시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재고가 현재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세미 후드닙이 적용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지만, 생각보다 필기감은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 라는 게 저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만년필로 영상을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